병실의 공기는 늘 같은 냄새가 난다. 소독약, 마른 천, 그리고 참아낸 사람의 숨. 이지혁은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봤다. 눈꺼풀을 감으면 편해야 하는데 감는 순간 더 많은 얼굴이 떠올라서 차라리 뜨고 있는 게 낫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는데도 그게 자꾸만 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안 울리는 게 더 무섭다.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까봐.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을까봐.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지은호. 이름 두 글자만으로도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이지혁은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엄지손가락을 멈췄다.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건 이미 어제부터 쌓여 있던 문장이었다. 갑자기 도쿄는 왜 간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꼭 알려줘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도쿄라는 단어가 마치 제목처럼 딱 박혀 있다. 그날 점심, 지은호가 웃으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을 때 이지혁은 밥숟갈을 들고도 한 번도 그녀의 눈을 못 봤다. 말하면 같이 끌려 들어올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한 채 그날 밤 비행기를 탔다. 도쿄로. 누구도 모르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게. 그게 지은호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지은호는 그걸 이유 없는 이탈로 받아들인다. 당연하다.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버려졌다고 느낀다.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한 줄만. 딱 한 줄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려는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화면 아래로 떠올랐다. 이번에도 답 안 보내면 진짜 화내요.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선배. 문자 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지혁의 목이 순간 꽉 조였다. 진짜 화내요. 지은호는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울고 있다는 걸 이지혁은 안다. 진짜 화가 나면 지은호는 이렇게 길게 쓰지 않는다. 길게 쓰는 건 붙잡고 싶다는 뜻이다. 놓치기 싫다는 뜻이다. 이지혁은 입술을 눌렀다. 자기도 똑같았다. 놓치기 싫다. 그런데 붙잡으면 더 위험해진다. 병실방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어쩐지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이지혁은 휴대폰을 들고 처음으로 지은호에게 솔직한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미안해. 설명할 수 없어. 너 위험해. 쓰고 지웠다. 보고 싶어. 무서워. 또 지웠다. 지은호에게 무서워라고 말하면 그녀는 분명 달려온다. 달려오면 끝이다. 이지혁은 결국 가장 무난한 문장을 골랐다. 미안. 지금 정신이 없어서.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다.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다. 정신이 너무 또렷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보여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내지 못한 채 이지혁은 화면을 껐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정확히 알았다. 그날 새벽 이지혁은 잠이 들지 못했다. 가끔 병실에서는 어둠이 더 밝다. 생각이 또렷해져서 가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지혁은 도쿄의 호텔방을 떠올렸다. 자기 혼자였고 혼자여야만 했다. 그곳에서 그는 누군가를 만났다. 정확히는 만난 게 아니라 확인해야 했다. 누구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지은호가 이 판에 더 들어오기 전에 그 줄을 끊을 수 있는지. 하지만 도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이지혁은 깨달았다. 줄은 한 개가 아니었다. 끊으면 또 연결되고 숨기면 더 깊이 묻힌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쉽게 표시가 나는 사람은 항상 지은호 같은 사람이다. 순수해서, 정직해서, 표정으로 다 드러나서 그게 약점이 된다. 그래서 이지혁은 병원에 실려오면서도 결정했다. 지은호와 거리를 두자.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결심은 지은호에게 상처를 주는 결심이었다. 하지만 이지혁은 상처가 생존보다 덜 아프다고 믿고 싶었다. 아침이 밝았다. 햇빛이 병실 창가에 걸렸는데 따뜻하진 않았다. 이지혁은 검사 때문에 링거대를 끌고 복도를 걸었다. 몸은 무거웠고 발목은 낯설었고 가슴은 어젯밤보다 더 답답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의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지은호. 이지혁은 잠깐 멈춰섰다.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죄가 되는 느낌이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선배, 지금도 답 안 할 거예요? 이지혁은 순간 그 문장이 질문이 아니라 확인으로 들렸다. 당신은 나를 버릴 거죠? 지은호가 그렇게 묻고 있었다. 이지혁은 참다가 결국 답장을 쳤다. 도쿄는 개인 일. 그리고 곧바로 추가로 한 줄을 더 쳤다. 미안. 바빴어. 정말 바빴다. 하지만 그 바쁨은 지은호가 상상하는 종류의 바쁨이 아니다. 회의, 일정, 일거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지은호를 살릴까라는 고민이 잠도 못 자게 만들 만큼 바빴다. 지은호의 답장은 1초도 안 돼서 도착했다. 개인 일? 선배는 저한테 늘 말해줬잖아요. 이지혁은 목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지은호가 이어서 쓴다. 점심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도쿄는 왜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너무 궁금하니까 꼭 알려줘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꼭이라는 말. 지은호가 꼭이라고 말할 때는 그게 부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걸어버린 때다.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알려주면 지은호는 더 깊이 파고든다. 알려주면 지은호는 선배를 지키겠다고 한다. 그리고 지은호가 움직이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표적으로 삼는다. 이지혁은 그 그림을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그는 가장 차갑고 가장 간단한 문장을 보냈다. 알 필요 없어. 보내고 나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은호가 읽었는지 읽은 표시가 뜨는 순간까지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지은호가 터뜨렸다. 이번에도 답 안 보내면 진짜 화내요. 그 다음 문장. 화가 아니라 울음.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 선배. 마지막 문장은 칼처럼 얇게 떨렸다. 문자 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며 자기 손바닥에 손톱을 박았다. 아니다. 어렵지 않다. 너무 쉽다. 보고 싶어. 미안해. 나 지금 병원이야. 힘들어. 그런 말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순간 지은호가 올 거다. 그게 무섭다. 이지혁은 병원 복도 벽에 기대어 한참을 숨만 쉬었다. 이건 사랑인데 사랑이 누군가를 위험하게 만든다. 사랑이 죄가 되는 판이다. 이지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하는 방식으로 답장을 보냈다. 어려워. 그리고 한 줄 더. 그리고 나 지금 너랑 그만하자. 보내자마자 이지혁은 스스로도 믿지 못했다. 너랑 그만하자. 지은호와 뭘 그만하자는 거지? 우린 시작한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더 잔인했다. 시작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말. 지은호의 답장이 늦었다. 그 늦음이 이지혁의 숨을 더 조였다. 마침내 도착한 메시지.
선배, 지금 장난해요? 다음.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왔다. 선배 병원이에요? 이지혁의 눈이 커졌다. 지은호는 알아챘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지혁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지은호는 뛰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는 더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다. 아니, 그리고 또 한 줄. 그냥 바빠서 바쁘다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잘라낼 수 있을까? 바쁘다는 말로 지은호의 눈물을 멈출 수 있을까? 이지혁 자신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했다. 점심이 됐다. 하지만 이지혁은 밥을 거의 못 먹었다. 숟갈을 들면 지은호의 메시지가 떠오르고 씹으면 죄책감이 같이 씹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차트와 함께 말했다. 검사 결과가 조금 애매해서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안정. 그 단어가 이지혁에겐 가만히 있어라로 들렸다. 가만히 있으면 지은호가 위험해진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지은호가 더 위험해진다. 이 판에서는 움직여도 멈춰도 누군가는 다친다. 이지혁은 처음으로 좌절이란 감정을 선명하게 느꼈다.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지은호였다. 메시지는 짧고 이상하게 담담했다. 선배, 저 지금 카페에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선배가 도쿄 갔다 온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 말은 내가 선배 편이야라는 신호였다. 이지혁의 심장이 잠깐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곧 공포로 바뀌었다. 지은호가 편이라는 말을 선택한 순간 이미 그녀도 이 판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지혁은 결국 진짜 말을 꺼냈다. 지은호. 이름을 불렀다. 문자로도 이름을 부르는 건 항상 결심이 필요하다. 너 나랑 엮이면 위험해. 그 문장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은호의 답은 더 단단했다. 선배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전 이미 위험해졌어요. 이지혁은 멍해졌다. 지은호가 계속 보냈다. 저는 선배가 무서워요. 잠깐의 공백 뒤, 아니, 정확히는 선배가 저를 밀어낼 때가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 선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고 눈을 떨궜다. 잘못한 건 지은호가 아니다. 잘못한 건 자기다. 자기가 감정을 숨기고, 자기가 진실을 숨기고, 자기가 사람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 이지혁은 손을 떨며 짧게 답장을 쳤다.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한 조각 내어줬다. 내가 약해. 지은호의 답장은 이번엔 빨랐다. 선배가 약한 게 아니라 선배가 혼자 버티는 게 문제예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며 목 뒤가 뜨거워졌다. 혼자 버티는 게 문제. 맞다. 혼자 버티는 건 늘 문제였다. 그런데 이 판에서 둘이 버티는 건 더 큰 문제였다. 이지혁은 오래 생각한 끝에 중간 지점을 찾으려 했다. 나 병원에 있어. 딱 그 한 줄. 대신 병원 이름도 병실도 이유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지은호가 읽은 표시를 띄우고 잠시 답이 없었다. 그 공백이 이지혁의 심장을 조였다. 마침내 온 메시지. 선배 숨쉬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보고 있다가 짧게 답했다. 응. 그리고
더 짧게. 오지 마. 지은호가 보냈다. 왜요? 선배, 제가 가면 불편해요? 이지혁은 그 질문을 보며 눈을 감았다. 불편한 게 아니다. 그 반대다. 편해서 문제다. 지은호가 오면 자기는 안심하고 무너질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무너지면 지은호가 다친다. 그래서 이지혁은 다시 차갑게 썼다. 불편해. 거짓말을 두 글자로. 지은호가 바로 답했다. 선배 거짓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지혁의 가슴을 찔렀다. 선배는 불편한 사람한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안 해요. 이지혁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지은호는 자기를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더 잔인한 말을 보내려 했다. 그런데 손이 멈췄다. 내가 지금 지은호를 살리려고 지은호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칼로만 죽지 않는다. 말로도, 무관심으로도, 이유 없는 거리두기로도 죽는다. 이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지은호가 필요로 하는 건 완벽한 보호가 아니라 최소한의 진실이다. 그래서 이지혁은 처음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진실을 내놓았다. 나 지금 무섭다. 그리고 내가 너까지 다치게 할까봐. 그 문장을 보내고 이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지은호가 답했다. 선배, 그럼 저도 무서워요. 근데요, 무서우면 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혁은 숨을 삼켰다. 지은호의 그 문장은 정답이면서 이 판에서는 금지어였다. 말하면 누군가 들을 테니까. 하지만 이지혁은 이제 한 가지는 확실했다. 완전히 침묵하면 지은호가 더 가까이 들어온다. 혼자 알아내려고 할 거다. 그럼 진짜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지혁은 다시 단단하게 선을 그었다. 지은호, 내 말 들어. 내가 연락하면 답하고 내가 연락 없으면 기다려. 혼자 움직이지 마. 명령처럼 들릴 수 있는 말. 하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규칙이었다. 지은호가 잠깐 읽고 답했다. 선배가 진짜로 돌아올 거면 기다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근데 선배, 약속해요. 이번에도 답 안 보내고 사라지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이지혁은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어나온 거였다. 지은호가 화내겠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살아있을 이유처럼 들렸다. 그날 밤 이지혁은 조금 잠들 수 있었다.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혼자라는 감각이 조금 옅어졌다. 그리고 새벽에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지은호의 메시지. 선배, 오늘 점심 선배가 말이 없었던 거 저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선배가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선배가 뭔가를 혼자 맡고 있어서 말이 없었던 거죠? 이지혁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지은호는 자기를 믿고 있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칼날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이지혁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지혁은 짧게 답했다.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미안. 내가 지킬게. 보낸 뒤 이지혁은 천장을 봤다. 병실의 형광등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오늘은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다. 경고가 아니라 버티라는 신호처럼. 그리고 이지혁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도쿄에 간 이유는 언젠가 말할게. 너를 이 판에서 빼낼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도 괜찮아. 문자창은 조용했지만 이제 이지혁은 알았다. 지은호는 대답이 없을 때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짧게 한 줄을 더 보냈다. 잘 자. 내일은 다 빨리 할게.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라도 지은호가 웃는 게 보이는 것 같았다. 병실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람 마음이 꺼지기 직전까지도 저 형광등은 끝까지 밝다. 이지혁은 휴대폰 화면을 켠 채 한동안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다. 지은호의 마지막 문장. 이번에도 답 안 보내고 사라지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그 화가 지은호의 버팀목이라는 걸 이지혁은 안다. 그래서 그가 더 무서웠다. 지은호가 버티는 방식이 자기 쪽으로 가까워지는 방식이었으니까. 이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한 줄을 보냈다. 잘 자. 내일은 다 빨리 할게. 보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주 잠깐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실 문틈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다. 이지혁은 직감했다. 간호사의 발걸음과는 다르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목적 있는 걸음.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이지혁 씨. 낮고 낯선 목소리.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다. 병원에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대개 한 종류뿐이다. 확인하러 온 사람, 혹은 경고하러 온 사람. 이지혁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가슴이 먼저 막혔다. 숨이 짧아졌다. 목소리가 다시 도쿄에서 괜한 짓 하셨더군요. 이지혁의 손이 굳었다. 도쿄.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다는 건 그곳에서의 움직임이 이미 들켰다는 뜻이다. 이지혁은 시선을 들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입꼬리만은 선명하게 웃고 있었다. 선택하세요. 그 여자 지은호. 계속 끌고 가면 이번엔 다칩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번엔이라는 말이 이미 한 번은 경고가 있었고 그 경고가 끝났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이지혁은 억지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원하는 게 뭐지? 그 사람이 천천히 말했다. 단순합니다. 연락 끊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언론에 나갈 이야기 하나만 막아주면 됩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알았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다. 도쿄에서 확인한 게 정확히 그 라인이었고 지은호가 그 라인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상대도 알고 있다. 이지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지은호. 이지혁은 반사적으로 화면을 내려다봤다. 지은호의 메시지는 딱 한 줄. 선배 저 지금 병원 앞이에요. 이지혁의 혈색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 사람이 조용히 웃었다. 왔네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선택하라고. 이지혁은 목이 잠겼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은호는 이어서 또 보냈다. 문 앞까지는 안 갈게요. 그냥 유리문 밖에서라도 얼굴만 볼게요. 이지혁의 손끝이 떨렸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 지은호가 스스로 안전한 선을 그었다고 믿고 위험한 장소까지 와버린 상황. 이지혁은 급하게 문자창에 손을 올렸다. 오지 마. 돌아가. 지금 당장. 하지만 그 사람이 한 발 먼저 움직였다. 병실 문을 완전히 열며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3층 VIP 병동으로 손님 한 분 올라오셨습니다. 그 말은 알림이었다. 그리고 신호였다. 이지혁은 숨이 막혔다. 심장 모니터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삑삑삑삑.
이지혁은 휴대폰을 꽉 쥐고 지은호에게 단 한 줄을 보냈다. 지금 거기서 움직이지 마. 보내자마자 지은호가 답했다. 선배 왜요? 이지혁은 답을 못했다. 답하는 순간 지은호가 더 가까이 올까봐.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울렸다. 딩. 그리고 낯선 구두 소리. 여러 사람의 발걸음. 지은호가 올라온다. 이지혁은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느꼈다. 내가 지키려는 사람을 내가 불러들였구나. 그 순간 휴대폰 화면 위로 새 알림이 떴다. 미등록 번호 도쿄에서 본 영상. 지은호도 보면 어떨까요? 이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영상, 도쿄에서 확인했던 것. 그 증거가 지금 지은호에게 향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어졌다. 미등록 번호 선택하세요. 병실에서 지킬 건지, 밖에서 무너질 건지. 이지혁은 마침내 결심했다. 이 판에서 좋은 사람으로는 아무도 못 지킨다. 이지혁은 간신히 숨을 들이쉬고 지은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지은호, 지금부터 내가 뭐라 해도 절대 내 말 믿지 마. 그리고 딱 한 줄. 나쁜 사람처럼 굴 거야. 그때 병실 문 앞에 또 하나의 발걸음이 멈췄다. 익숙한 향, 익숙한 숨, 문틈 사이로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선배 저예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냈다. 너 여기 오면 끝이야. 문 밖이 조용해졌다.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지은호의 숨이 꺾이며 아주 작은 한마디가 떨어졌다. 선배 진짜예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말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이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